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해온 트럼프 당선 이후에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측의 무기 지원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실제로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한국을 찾았는데 우리 정부가 난처한 상황이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범정부 특사단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특사단은 북한군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우리 측에 무기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이 러북 군사 협력으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양국이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무기 지원 논의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한 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왔습니다.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우리가 지원 방식을 좀 바꿔나간다. 그래서 무기 지원이라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앞서 살상무기 공급까지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요청은 공개적이고 구체적으로 있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한 인터뷰에서 한국에 구체적인 요청서를 보낼 것이라며 화포와 방공 시스템을 포함한 몇 가지 요청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청구서가 도착하자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에 즉답을 하지 않은 채 신중 모드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취임 직후 종전을 추진하겠다고 한 트럼프 당선인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아직 우리가 줄 수 있는 카드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런 메시지가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한국의 무기 지원 논의에 공개적으로 우려까지 표한 상황. 무기 지원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던 우리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윤세민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초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특히 북한의 관여 정도에 따라 지원 방식을 바꿔나가겠다고도 했습니다. 앞으로 그건 좀 상황을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무기 지원을 하면 저희는 어찌됐든 방어 무기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사용 제한을 해제하면서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를 미사일로 공격했고 러시아는 3차 세계대전과 핵무기 사용까지 언급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2기 안보 핵심 인사의 입에서 처음으로 경고성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자신들을 패싱했다며 우리 정부의 우크라 지원에 대해선 전쟁 개입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North Korea sends more soldiers. South Korea is now saying it may get engaged. 우리 정부가 무기를 지원하면 전쟁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겁니다. 한미 관계 때문에 지원은 해야 하고 러시아와 관계도 무시할 수 없는 우리로선 나쁠 게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가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말고 당분간은 어떻게 지나가는지 이 사태를 관망할 필요가 있다. 당장 무기 지원을 하기보다는 불확실성이 높은 트럼프 2기를 대비할 시간을 버는 게 낫다는 겁니다. 무기 러시아한테 북한군 돌려보내라는 조건에 걸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지금 당장 움직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은 우크라이나는 우리 역사상 처음이에요. 네. 그동안 파병은 저는 유엔 요원으로 가면은 어느 편에도 안 서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분쟁을 조정하고 하기 때문에 인도 파키스탄하고 적국이 안 돼요. 오히려 우호국이 되죠. 평화 유지니까 그렇게 갔던 케이스하고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갔던 경우가 우리가 미국과 동맹이니까 미국이 전투할 땐 같이 싸우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같이 가는 다국적국 이라크라든가 이런 데 갔을 때 가는 거고요. 그다음 재난이 났을 때 IT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에 간 경우고 지금은 가면은 상대와는 적국이 돼버리는 겁니다. 지금 상대와 적국이 이렇게 되는 데는 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북한이 저러면은 우리가 가야 된다. 이건 단순 논리고 지금은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제일 우리에게 위협은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이에요. 이걸
지금은 상황적 동맹으로서 일시적 동맹인데 이게 견고해지면 우리 안보가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끊어야 돼요. 그래서 트럼프도 지금 종전하자고 하잖아요. 예. 종전이 되면 빨리 러시아와 우리가 관계 개선을 해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끊어놔야 네.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게 유리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건 안 보고 예. 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고 나무만 보고 숲을 모른다고 하는 게 그런 배경입니다. 무기 지원도 배제하지 않는다. 어제 그 발언은 네. 그럼 굉장히 상황 인식이 잘못된 발언이라고. 잘못된 거죠. 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트럼프 당선 이후로 어떻게 갈 거라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 지금은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상당 부분을 지금 침공한 상태고 점령을 한 상태잖아요. 이 그렇죠. 상황에서 뭐 다시 러시아가 물러날 가능성 매우 적은 것 같고 네. 그렇다고 뭐 우크라이나가 엄청나게 지금 뭐 쏟아부을 만한 이런 전력이 남아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럼 트럼프는 전쟁 끝낸다고 하고 있고 어떻게 종전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 상황에서 현 상황에서 통상 종전은 러시아가 물리고 이런 게 아니라 네. 현 전선에서 종전이 될 수가 있죠. 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18% 정도 점령을 했어요. 네. 그리고 러시아는 1차적인 목표를 거의 달성해 가요. 그래서 러시아도 북한을 불려들어서 트럼프의 배팅을 했다고 전 봐요. 그러면은 트럼프가 되면은 1월 20일 취임이에요. 그러면은 바로는 안 되겠지만 한 달, 두 달 하면 내년 3월쯤이면은 종전되지 않을까 저는 유출해요. 네. 대문을 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럼 하는 방법은 우크라이나는 지금 사면초가거든요. 나토도 지원 3년 전쟁을 너무 3년째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종전하길 원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게 트럼프는 지원을 단계별로 끊으면서 종전을 종용할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는 현 전선에서 하자면 자기 목표가 거의 됐기 때문에 수용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더 빨리 될 가능성도 있네요. 그러면은 북한만 대박이 날 확률이 있어요. 북한은 왜 병력도 보냈고 네. 러시아하고 혈맹이고 예. 막 그러니까 얻을 걸 다 얻잖아요. 네. 이 위치가.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계산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북한의 위상이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러시아를 무기를 주고 탄약을 주고 이제 병력까지 주면서 자체 위상이 높아진 것이 우리에겐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고요. 네. 저는 이런 사항을 만든 것은 첫 번째 직접적인 원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해관계가 맞닥뜨려서 됐지만은 2차적인 원인 제공은 윤석열 정권의 외교 참사예요. 작년 보십시오.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 순방 갔다 네. 갑자기 우크라이나에 가서 사직생 정신으로 연합해서 싸우면 뭐 그렇게 하니까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155mm 포탄을 50여만 발 미국을 통해서 지원했다는 이런 의혹들이 많잖아요. 예. 10만 발은 확실히 지원한 거고 40만 발은 밝히지는 않는데 지원을 거의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부담 없이 사실 우리 눈치를 좀 봤는데 북한과 동맹을 맺고 이렇게까지 악화가 됐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 윤 정권은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든 종전을 추진할 테니까 빨리 러시아와 북한의 연결고리를 끊는 전략이 네. 그게 전략가의 생각이지 거기에 맞대응하는 건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내가 한 대 때리면 한 대 때리고 두 대 때리면 두 대 때리고 욕 한 번 하고 욕하고 그러잖아요. 이걸 어떻게 내가 조금 참으면서 말리고 나한테 유리한 전략을 만들어서 미래를 갈 것인가를 고민 안 하고 네. 저렇게 하는 데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내가 위기니까 이렇게 할까라는 그런 출구로 삼는 그런 의혹이 있죠. 네.